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엄포를 놓았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러움을 결합한 상장지수 펀드 ETT에 대해 초기 승인했습니다. 비트와이즈 펀드는 아직은 거래가 불가능하며 거래 시작 전 등록 신청인 S1에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 챗봇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가운데 미 국방부 직원들은 차단 전까지 이 챗봇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상무부는 딥시크가 AI 개발에 중국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들이 들이는 연구비의 10% 정도만 들여 고성능 AI R1을 개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도 폐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주 경계를 넘어 낙태 및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난 28일부로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3% 상승하는 등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연준이 지적한 대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메디컬 투어스닷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메디컬 투어스닷컴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8개 한인은행들의 올해 설 송금 건수는 6,224건으로 지난해 대비 7.8% 감소했지만 금액 규모는 커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핵심 지역으로 하는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0지구의 아트 딜러이자 민주당 소속인 에스더 긴 바렛 씨가 2026년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에 옮길 전망입니다. 추방 대상인 이주민은 1,4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인 불체자는 15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도 5만 명에 육박하는데 절반에 가까운 약 2만 명이 한인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체자 피난처 남가주 지역 학교와 종교시설 등에서도 불체자 체포가 가능해지면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LA 학교 경찰은 물론 남가주 모든 학교들이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여객기와 헬기 충돌로 67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선수 13세 진아한 양과 그녀의 어머니 진한,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선수 스펜서 레인과 그의 어머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인해 33세 한인 사라 리 베스트, 한국명 강세라 변호사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군용 헬기와 충돌에 추락한 여객기의 조종사가 충돌 방지 시스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충돌 방지 시스템 경보가 울리지 않는 저고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탓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각종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재산세 절반 또는 최대 6,500달러 감면도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 아마존이 광고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X에서 광고를 줄이거나 없앤 일부 대기업들이 전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영방송 NPR, PBS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예산 삭감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는 최근 공영방송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AI를 통한 해킹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며 전 세계 25억 명의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보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입니다. 특히 구글 지원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해오면 침착하게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매장에서 주문을 한 손님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스타벅스가 이번엔 오는 2025년 회계연도 말까지 음료와 식품 메뉴가 약 30%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어떤 메뉴를 줄일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주 상원의원이 남성 자위 금지법을 발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인 브래드포드 블랙몬은 발기시 피임 시작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아이엘슨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 추락한 F-35에서 긴급 탈출한 미 공군 조종사가 의료시설로 이송된 후 안정을 찾았다는 CNN의 방송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비코딘이나 옥시콘틴 같은 오피오이드 약물과 관련된 중독과 과다 복용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개발된 새 종류의 진통제 저르나북스를 승인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벼룩시장 차고 세일에서 단돈 $50에 구입한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 진품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 작품이 진품일 경우 최소 $1,500만 달러에 가치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